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악역 상현일 코쿠시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귀멸의 칼날에서 찐 보스 무잔보다도 끝판왕 보스의 포스를 보여주며 많은 독자들을 긴장하게 만든 캐릭터죠. 그런데 코쿠시보가 가진 설정을 보면 꽤나 흥미롭습니다. 혈기를 퇴치하려고 하는 귀살대의 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인물이었으며 달의 호흡이라는 자신만의 검술을 사용하고 무잔을 1대1로 발라버린 유일한 인물 요리이치의 쌍둥이형이었죠. 귀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상현 일자리에 있었다면 모를까. 처음엔 무잔을 퇴치하려고 했던 코쿠시보였기에 혹시 이런 전개라면? 이라는 영감이 떠올랐죠. 코쿠시보의 인간 시절 이름은 미치카츠이지만 편의상 쭉 코쿠시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에는 원작과 전혀 다른 전개와 설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고위 무사 집안에서 쌍둥이 중 장남으로 태어난 코쿠시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꽤나 안락한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다만 그에 반해 동생 요리이치는 불결하다고 여겨져 혹독한 차별을 받고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요리이치가 검을 쥐자마자 검술 사부를 엄청난 실력으로 압도해버렸고 그 모습을 본 코쿠시보는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혔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고 요리이치는 집을 떠났지만 코쿠시보는 항상 요리이치보다 뛰어난 검술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꾸준히 단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요리이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가족이 생겨 요리이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나름 잘나가는 무사로 권력을 갖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하들과 함께 타 지역에 볼 일이 생겨 가고 있던 중 혈기를 만나 부하들을 모두 잃고 자신도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름 검술에 자신 있던 코쿠시보였지만 그 혈기를 아무리 배워도 죽지 않았고 다시 재생을 했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단칼에 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 혈기는 곧바로 소멸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강력한 검술에 취해 넋을 잃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형님이라고 불렀죠.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동생 요리이치였고 그때부터 또다시 엄청난 검술에 대한 집착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이치를 따라 귀살대원이 되었고 요리이치가 알려주는 호흡법을 배워 요리이치가 하는 검술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죠. 왜 나는 요리이치처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다른 주들은 코쿠시보를 보고 정말 엄청난 재능이다, 형제끼리 왜 이렇게 검술이 뛰어나냐며 칭찬을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의 귀에는 그런 칭찬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단련을 하고 자신의 검술을 만나는 혈기에게 시험을 하며 나 좀 강해졌을지도 해서 요리이치와 대련을 해보면 하나배 패배했기에 코쿠시보의 열망은 더욱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집착은 자신에게도 요리이치와 비슷한 반점으로 발현되었고 놀라운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예전이라면 애를 먹었을 것 같은 혈기들을 그냥 단칼에 썰어버리고 다니며 다른 주들과 대련을 했을 때도 자신을 당해낼 인물이 없었습니다. 요리이치를 제외하면 말이죠. 코쿠시보는 그냥 요리이치를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 더 이상 요리이치를 이기려고 집착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고 평소에 별로 욕심이 없던 요리이치에게 아는 요리이치보다 실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요리이치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말 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처럼 반점을 발현한 주들이 이유도 모르게 죽어나갔고 코쿠시보는 이 반점사가 자신에게도 곧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던 중 한 혈귀가 자신을 찾아왔고 그 혈귀는 태초의 혈귀이자 자신들의 목표인 무잔이라는 걸 알았죠. 무잔은 호흡을 사용하는 강한 검사를 혈귀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제안을 했고 코쿠시보는 거기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이 느껴지는 귀기를 봐서는 자신보다 무잔이 강할 것 같아 싸워봤자 죽을 것이며 무잔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반점으로 인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검술을 연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쿠시보는 혈귀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과 자신에게 이득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이득은 무엇인지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고 무자는 마치 영업사원처럼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은 무잔의 피로 혈기가 되면 무잔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저주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엄청나게 걸렸죠. 무잔은 보통 혈기는 아주 손쉽게 생각을 읽고 죽일 수 있지만 강한 혈기에겐 꽤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잔은 코쿠시보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에 자신의 부하가 아닌 동료의 느낌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설득을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비로소 혈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혈귀가 되자 온몸의 세포가 무잔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뿔싸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잔의 의지로 자신의 몸이 이끌려 저절로 귀살대 아지트로 찾아갔고 당대의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버리며 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던 우부야시키의 목을 제 손으로 베어버렸다는 것에 코쿠시보는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잔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이미 무잔의 지배를 받는 몸이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자신의 세포에서 느껴졌던 무잔의 지배력이 아주 약해졌음이 느껴졌는데 무잔이 죽었거나 엄청나게 치명상을 당한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지금이라면 무잔의 지배력을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무잔은 요리이치를 만나 까불다가 요리이치의 해호흡 검술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였고 6편으로 쪼개져 빤스런을 한 상황이었죠. 그때 곁에 있던 타마요 역시 무잔의 지배력이 풀렸던 만큼 그 당시의 혈기들은 대부분 무잔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약해진 무잔을 찾아다녔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무잔을 쫓던 중 알게 된 타마요는 요리이치와 무잔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잔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요리이치 단 한 명뿐이라는 걸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요리이치가 무잔을 발라버렸다는 얘기에 또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타마요는 아마 무잔은 요리이치가 수명이 다해 죽지 않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 숨어서 힘을 키울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코쿠시보는 귀살대원과 당주를 죽여 귀살대원들에게 퇴치 대상 1호가 되었기에 코쿠시보 역시 숨어서 홀로 수련을 했죠. 귀살대원들이 무섭다기보단 옛 동료들을 만나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코쿠시보는 80살이 넘은 요리이치와 마주치게 되었고 요리이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이 혈기가 된 이유와 귀살대원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요리이치는 늙은 몸으로 검의 자세를 잡았고 코쿠시보는 그 엄청난 투기에 검을 잡았지만 결과는 역시나 요리이치의 승리였습니다. 그 뒤 요리이치는 수명이 다해 죽었지만 노인의 몸으로도 지금의 자신을 발라버린 요리이치를 보며 코쿠시보는 열등감보다 경외감이 더욱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상현의 혈기들이 속속 생겨났고 그중 몇 명의 상현은 자신에게 교체혈전을 걸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교체혈전을 할 때마다 그 혈기를 박살내버리며 이긴 후에 그 혈기를 잡아먹음으로써 또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하지만 아카자라는 그때 당시 상현 2의 혈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는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강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예전의 자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세월이 꽤 지나 무잔을 마주쳤을 때 무잔은 코쿠시보를 보고 자신의 지배력을 벗어났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피를 다시 한번 먹겠냐고 말을 하자 코쿠시보는 그걸 거절했죠. 처음에 혈기 제안을 했을 때 분명 동료 느낌으로 제안을 한 것이니 굳이 이제 와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더더욱 세월이 지나갔고 그동안의 흐름과 전혀 다른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상현의 혈기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던 것이었죠. 하현의 혈기들이 귀살대에게 퇴치당하는 일은 빈번했지만 상현의 혈기가 퇴치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코쿠시보는 드디어 때가 왔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기끼리 공유되는 정보를 통해 예전 요리이치가 사용했던 해호 검술을 사용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죠. 무잔은 해를 극복한 혈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최종 후면을 준비했으며 무잔에 미리 엄청나게 많은 혈기들을 포진시켜 놓고 상현상 아카자, 상현이 도우마, 상현이 코쿠시보에게 무한성 대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무잔은 우부야시키 저택에 찾아간 뒤 타마요에게 너프약을 주입받고 가까스로 무한성에 돌아왔죠.
그렇게 귀살대원들과 싸움이 시작되었고 코쿠시보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상현사 마카자, 상현이 도우마가 격파가 되었고 귀살대원들은 무잔과 싸우기 시작했죠. 강력한 무잔의 공격에 많은 이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해외호흡을 사용하는 탄지로 역시 무잔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무잔의 촉수 공격에 탄지로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때 코쿠시보가 나타나 무잔의 촉수들을 다 베어내버렸죠.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보며 요리이치를 떠올리게 되었고 마치 요리이치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예전 월주였을 때 쓰던 일륜도를 꺼냈습니다. 일륜도의 칼날은 자신에게도 위험하지만 손잡이 부분을 잡고 휘두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무자는 코쿠시보에게 자신을 배신하려는 거냐며 고함을 질렀고 코쿠시보는 나지막이 나는 애초에 너를 죽이기 위해 혈기가 되었고 이 상황까지 오는 날을 기다려왔으며 최강의 검사 요리이치조차 하지 못한 퇴치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동안 달려있던 검수를 무잔에게 퍼부었고 무잔의 촉수들은 힘없이 베어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무자는 지금까지 쉽게 인간을 죽여왔기 때문에 전투 센스는 영광이었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촉수만 날려대는 단순한 공격뿐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에 반해 오로지 무잔을 죽이기 위해 검을 갈고 닦았으며 수백 년에 걸친 시뮬레이션이 이 순간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죠. 귀살대원들은 둘의 싸움을 보며 벙찌게 되었고 쟤네들은 왜 싸움? 한 명은 귀살대 출신인 것 같긴 한데 이러고 있었고 코쿠시보는 무잔을 죽이기 위한 비장의 무기 혁도를 발현해 무잔의 몸을 베어냈습니다. 비록 요리이치에게 당한 혁도보다는 아니지만 엄청난 파괴력에 고통스러워했죠. 엄청나게 약해진 무잔. 코쿠시보는 지쳐있는 탄지로에게 아직 검을 잡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마지막으로 해외호 공격을 무잔에게 먹여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알겠다고 하고 마지막 체력을 다 짜내어 해외호흡 모든 형을 무잔에게 퍼부었습니다. 그것에 맞춰 코쿠시보 역시 달의 호흡 모든 공격을 무잔에게 퍼부었고 해와 달의 시너지는 무잔의 모든 세포를 조각조각 내며 찢어버렸죠. 코쿠시보의 눈에는 탄지로가 요리이치로 비쳐 보였고 그래 요리이치 너와 함께 검수를 맞대며 혈기를 퇴치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조각나버린 무잔은 태양빛에 의해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코쿠시보에게도 다가오자 탄지로와 여러 귀살대원들은 걱정을 했고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보며 자신의 자손과 요리이치의 의지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있음에 안심하고 나는 이제 떠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몸이 타들어가며 소멸하는 코쿠시보. 눈앞에서는 요리이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요리이치 그래도 내가 무잔 잡았다. 검술은 네가 우위였지만 내가 무잔을 잡았으니 이제 서로 비긴 거야. 그때 요리이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엔딩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코쿠시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쿠시보도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죠. 평생을 엄청난 천재에게 가려져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니 말이에요. 이렇게 코쿠시보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코쿠시보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져 버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의 디테일한 부분 이걸 넣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